안녕하세요. 전 29살 남자입니다. 제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이 들고 슬픔이 주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돼서 대학을 입학했죠. 고등학교 시절 공부만 내내 했던 저는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가 같았던 우리는 저의 고백으로 인해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는 대학교 CC 커플이 되었고 여자친구와는 제 20대의 모든 시간들에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고 순수했으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얗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휘어지며 웃는 눈웃음과 쏙 들어가는 인디언 보조개가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연애라 저도 여자친구도 서툴렀습니다.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매번 속 썩이는 역할은 저였고 저는 한 번 싸우면 사과하는 법도 화해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계절에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사서 여자친구를 찾아가 건네주면 풋하고 웃으며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라며 여자친구는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하나씩 배웠습니다. 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어떤 꽃을 선물해야 하는지, 여자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나는 긴 머리가 나, 짧은 머리가 나 라는 질문엔 이러나 저러나 뭘 해도 너무 예쁜데? 따위에 정답을 맞추는 것까지 저는 이런 제 여자친구가 무척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기꺼이 사랑했죠. 아니,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진 않지만 한 번씩 신께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로 와줬던 사실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감사했고 찬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새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진심을 가득 담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자주 못 본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선명히 그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전역했던 날 제 마중을 나온 여자친구는 제가 반가워서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고 그 예쁜 두 눈에서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도 환하게 웃음을 짓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에게 다시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여자친구와 저는 어느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죠. 여자친구는 저보다 일찍 졸업해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여자친구는 일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했지요. 저는 졸업 후 월급쟁이가 되었고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비록 바랬던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었지만 복지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괜찮은 직장에 붙은 사실을 안 여자친구는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한박 웃음을 지어주었어요. 그런 회사를 저는 오늘 퇴사했습니다.
이름 있는 회사라 만족도가 컸던 회사인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라며 여자친구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었는데 그런 회사를 제가 퇴사를 할 줄 몰랐어요. 그것도 여자친구 때문에 때려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돌아오면 그 좋은 회사를 왜 때려치웠냐고 성을 내줄 여자친구가 이제는 없어요. 항상 제 결정을 응원하고 한박 웃음을 지어줬던 여자친구가 이젠 제 곁에 없답니다. 저보다 항상 일찍 퇴근했던 여자친구는 제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하는 길엔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퇴근을 했습니다. 애교가 많았던 여자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피곤할 텐데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웃으며 말해주곤 했죠. 그런 그녀의 당당한 말도 귀엽게 느껴지고 그저 웃는 저를 돌아보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종종 제 집으로 건너와 서프라이즈라며 저를 기다려주곤 했죠. 저를 놀래켜주겠다며 숨죽이고 설레하는 그녀의 실루엣이 맞은편 거울에 비쳤지만 그 모습이 너무 눈이 부시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모른 척을 해주곤 했습니다. 매번 깜짝 놀라는 저를 보며 어떻게 오래 만나도 너는 매번 속냐며 맑게 웃는 여자친구를 보며 몇 번이고 더 속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날은 밥을 해주기도 했고 오늘은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우울하니까 당이 땡긴다며 생크림 케이크를 한 판 사와서 숟가락으로 퍼먹자며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이 가고 싶다며 저와 손을 꼭 잡고 근처 공원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금요일 밤이 되면 다음 날이 주말이니까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지요. 피곤에 쩔어 지치다가도 여자친구의 애교와 웃음에 저는 금방 또 넘어가서 함께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과 똑같았는데 그 길에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 달랐습니다. 이젠 제가 걸어올 퇴근길에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끝에 기다리지 못할 여자친구를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 여자친구가 기다리지 않는 퇴근길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 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제 여자친구를 볼 수 없어요. 열흘 전쯤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려고 하니 앞엔 여자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제 눈에 익숙한 사진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여행지에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도 한 송이 헌화했고 익숙한 사진이 담겨있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큰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다 온 것만 같았어요. 그냥 회사 상사의 초상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해외로 출장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첫 해외 출장이라 준비가 미흡했던 저는 유심칩이나 로밍도 제대로 해가지 않아서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을 잘 해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쪼그려 앉아서 와이파이를 겨우겨우 잡아 연락을 해주었죠. 그 연락마저도 연결이 자꾸 끊겨 제대로 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때 갔습니다. 지금 그저 여자친구와 연락을 잘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만 같아요. 저처럼 연락하기 힘든 곳에 이번엔 제가 아닌 여자친구가 출장을 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상주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엔 남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9년을 만나온 제게 상주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셨죠. 장례식을 하는 중간에도 제가 뭘 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했어요. 발인을 끝내고 여자친구의 유골함을 묻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싶었고 제가 앉아있는 침대는 너무 넓더라고요. 그제서야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그제서야 실감이 났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더군요. 여자친구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자다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씩 여자친구는 전화 상담을 하다가 진상 고객이 욕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시달리던 날이 오면 밥도 먹지 않고 이틀씩 자고 몽롱한 상태로 있었는데 저는 그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저 지쳐서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저렇게 오래 자는구나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도 하지만 공부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힘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잠만 미친 듯이 자는 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너무 우울하고 차라리 죽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미친 듯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단 사실을 여자친구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주 제게 힘들다고 했어요. 솔직히 짜증난 적도 많았습니다.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고 올 때면 항상 저희 집으로 와서 잠들었는데 그러면 그날 꼭 악몽을 꿨어요. 밤에 제가 깰까 싶어 혼자서 숨을 죽이고 우는 걸 모른 척 했던 날도 많습니다. 같이 TV를 보다가도 자꾸 전화 연결음이 들린다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며 그냥 웃으며 넘겼죠. 그랬던 과거의 제 자신을 지금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혼자 힘들다고 울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하면 당장 그딴 회사 때려치우라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는 모습조차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일이 지쳐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는 저를 보면 제 여자친구는 늘상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을 해줬었는데 저는 그 사소한 것들 하나를 못 해줘서 여자친구가 저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간 것인가 싶어요. 퇴근을 했었던 시간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아무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요. 장례식을 다녀왔고 제 손으로 여자친구를 보내줬음에도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하루 종일 휴대폰에서 여자친구의 부재중 전화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벽에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아요.
며칠 전에 여자친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전을 만들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소박하게 소주 한 잔도 마셨죠. 그때 여자친구가 힘 빠진 목소리로 상담원이고 공무원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쉴까? 라고 말했었을 때 저는 다들 그렇지 뭐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라며 씁쓸한 표정을 짓던 여자친구의 얼굴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많이 힘드냐고 한번 물어봐 줄걸.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며 내가 있지 않냐며 응원의 한마디라도 해볼걸. 그게 아니라면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보거나 품에 안아보기라도 할걸. 그게 이렇게 사무치도록 후회가 될 줄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점점 살이 빠져가는 여자친구의 몸을 보면서 저는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홀쭉해지기에 저는 왜 혼자만 다이어트 하냐고 나만 살쪄서 돼지 같다며 입을 삐죽였고요. 그때 멋쩍고 씁쓸하게 여자친구가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자친구가 죽고 난 뒤에 여자친구의 집에 가보았더니 언제 쓰고 안 쓴 건지 주방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다 쉬어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고 숨이 턱 막혀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언젠가부터 우는 횟수도 줄었고 힘든 티도 내지 않았어요. 곧잘 쉬고 싶다, 우울하다 자주 말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멍청하게도 여자친구가 혼자서 극복을 한 줄 알았네요. 괜찮아서 점점 말을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보고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 병원에 다녔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웃지 않는 여자친구 얼굴을 보며 9년 정도 만났으니 권태기가 올만하긴 하지. 내가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제가 그렇게 멍청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권태기가 와서 웃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해 초연한 모습이란 것을 그때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여자친구 죽음의 사인은 자살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죽기 전에 어머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에게 각각 한 통씩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열흘이나 흘렀지만 아직 펼쳐보지 못했어요. 아니, 차마 편지 봉투를 뜯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리는 순간 한자 한자 꾹꾹 힘을 주고 울면서 썼을 여자친구가 눈에 아른거려서 편지를 쓴 후 씁쓸하게 홀로 한 움큼의 약을 입에 우겨놓고 세상을 등졌을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질 것만 같아 차마 뜯어보질 못하겠습니다.
9년을 함께한 여자친구를 제 인생에서 빼버리면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여자친구에게 올인을 했을 텐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질식할 것만 같아요. 당장이라도 제게 전화를 걸고는 오늘 밤 뭐 해 먹지? 라며 물어볼 것만 같고 오늘은 힘든 일 없었어? 라며 걱정해 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오늘 부장님한테 깨져서 너무 우울하단 제 말에 무슨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며 제 대신 화를 내줄 것만 같은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며 기분 전환하러 가자며 고기 사줄 테니까 나와 라고 소리칠 것만 같은데 오늘도 제 휴대폰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갔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집 곳곳에 널려있는 여자친구의 흔적을 보면 미칠 것만 같네요. 자꾸 여자친구의 죽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딱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막만 감도는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제가 슬퍼할 자격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잠에 들 때마다 이게 꿈이길 간절히 빌면서 잡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만나서 여자친구와 함께 바다를 보러 드라이브를 갔다가 맛있는 밥을 먹고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젠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꾸미게 해달라 빌다가 현실을 자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럼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여자친구를 보면 할 말을 정리한 채 잠을 청하네요. 한 달 전쯤이었나? 오랜만에 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와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부하러 간다던 여자친구는 무슨 일인지 저희 집에 홀로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해실해실 웃으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고 술 많이 먹었냐며 절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너는 내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잖아. 나만 놔두고 어디 가려고 라며 웃었죠. 그때 여자친구는 피식 웃으며 아니, 너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얼른 자. 너 자는 것만 보고 갈게. 라고 했어요. 알겠다며 잠든 저는 간신히 저 대화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표정으로 집에 앉아 있었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 여자친구의 표정은 어땠는지, 목소리는 떨렸던 건지, 아님 내게 질문을 하면서 확신을 얻었던 것인지, 취한 상태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질문에 취한 채로 성의 없게 대답해준 과거의 제 자신을 찢어 죽이고 싶네요. 어쩌면 너무 힘드니까 잡아달라는 여자친구의 시그널이었을지도 모르는 저 상황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잊고 투정이라고 착각했는지, 제 자신이 이리도 멍청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원망스럽네요. 여자친구의 어머님과 여동생은 저를 마치 사위와 형부로 생각해 주셨기에 빈소를 내내 지킬 수 있었고, 마지막에도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여자친구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해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첫눈에 반했던 한박 웃음을 지으며 웃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만 두고 세상을 등져버린 여자친구의 얼굴은 너무 편안해 보였고, 그 편안함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 오랜만인 것만 같아서 차마 여자친구를 원망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잡아보니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졌어요. 지인들은 제게 괜찮냐고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에 괜찮다는 대답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 괜찮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질식할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올 때도 있고, 잠을 자다가도 여자친구가 걸어오는 전화 벨 소리가 들려 헐레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면 미칠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무너지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꿈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자친구의 손을 2번 다시 잡지 못한다는 현실이, 여자친구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여자친구의 웃는 얼굴, 아니, 차라리 우는 얼굴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저 믿기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자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집안을 둘러보며 여자친구의 흔적을 보면 당장이라도 비밀번호를 치고 여자친구가 들어올 것만 같아요. 9년을 만나오면서 저의 모든 첫 경험은 여자친구였습니다. 사소한 것들 하나까지 전부 이 여자친구와 함께한 추억뿐이고, 사계절을 9번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해보지 못한 것은 결혼,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욱 미칠 것만 같은데, 여자친구 어머님은 이런 저를 보시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잊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여자친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